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월 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하죠. 그런데 어제 광주에 오면 살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죠. 연일 이 뉴스가 조간신문의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들은 일면 톱 기사에서 주로 이 정오 정치, 너무 양쪽으로 갈라져서 정오를 하는 그 정오 정치가 심각하다, 이 특집 기사를, 기획 기사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일면 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일보는 정오 정치, 바이러스 더 독해졌다. 조선일보는 위험 수위 넘은 은둔형 정치 훌리건, 축구해서 좀 과도한 이 팬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훌리건 이렇게 하죠. 정치 훌리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습격한 60대 남성이 흉기를 개조를 하고 집요하게 범행을 준비를 했다. 지금 당적이 어디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인데, 일단 언론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탈당한 뒤에 민주당 지금 당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인들은 그 가해자가 정치 유튜브를 많이 봤다. 자, 정치 유튜브를 많이 봤다. 이것이 이 운동형 정치 훌리건과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치에 상당히 관심은 많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경찰이 이 범행 동기를 발표할 때 공개 불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찰에서 이 가해자가 김모 씨가 진술을 할 때 이재명이 싫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도 보도가 되고 있죠. 이재명이 싫어서 범행을 했다. 범행을 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 이재명 대표를 찌른 흉기를 구입해서 개조를 했다. 이 손잡이를 빼내고 개조를 했다. 또 이재명 대표 동선을 사전 답사한 정황들도 속속 확인이 됐다. 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을 했죠. 검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는 그 절차를 거칩니다. 범행 전날 1월 1일 새해 첫날에 본인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시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가 같은 날 열차편으로 울산에 또 한 차례 다녀왔다. 울산역은 이재명이 그날 방문할 예정이었던 평산마을, 문재인이 있는 평산마을과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죠. 그리고 김 씨는 다음 날인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지지자 행사를 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찔렀고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가 됐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은둔형 정치 훌리건에게 나타나는 범행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정치에 과몰입한 나머지 특정 정치인을 따라다니고 살해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정 축구팀에 대한 호호, 좋아하고 싫어함 때문에 경기장 안팎에서 난동을 벌이고 극단적인 폭력 행위까지도 불사하는 훌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자, 아직 완전히 조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범행 동기 같은 것을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재명 피습 이후 진영 대립도 격화되고 있고, 유튜브, SNS 타고 극단 현상도 확산된다. 욕설, 비난 퍼붓고 허위 정보 퍼뜨려. 자, 그런데 물론 이 정오 정치, 그리고 또 괴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난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건전한 이 팩트 전달 또는 비판, 문제점, 이것까지도 무조건 이렇게 정오 정치다, 이렇게 폄하하면은 안 되겠죠. 자, 어제 제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궁금증이죠. 궁금증. 왜 이재명은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갔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 병원은 왜 이재명의 몸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안 할까? 민주당이 대신할까? 자, 그 문제를 제기를 해드리는데, 오늘 조선일보
오면에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사이드 기사 보시면은 부산대 병원 민주당이 먼저 헬기 이송을 요청을 했다. 그리고 동승자는 응급조치 안에서 안 했다. 헬기 안에서. 그 오면 하단 기사는 비전문가 민주당이 브리핑 치료하는 서울대 병원은 왜 침묵하나. 제가 어제 두 가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궁금합니다. 언론도 궁금해합니다. 응급의료 헬기는 환자 생명이 분초를 다툴 때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또 헬기 한 번 사용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응급 환자에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분초에 달린 상황이라면 이재명이 만약에 생명이 분초에 달린 상황이라면은 이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올 것이 아니고 부산대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헬기에 동승했던 소방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헬기에서 인공호흡기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주 위급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갔을까? 이 양성관 의정부병원 가정의학과장은 그 조선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응급이 아닌데 헬기 타고 이송되는 건 일반인의 경우 불가능 아니겠나. 근육외상센터는 부산대 병원이 우리나라 최상위권인데 이재명은 근육외상센터도 없는 서울대 병원으로 갔다. 부산대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민주당 당직자가 서울대 병원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먼저 했다. 뭐 가겠다는데 어떻게 붙잡습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지방 의료 불신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부산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야당 대표도 지방 의료를 믿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셈이다. 유력 정치인부터 이런 식이니 지방 환자들이 서울의 빅5 5개 대형 병원이죠. 빅5로 몰리고 지역 의료가 망가지는 것이다. 말로는 지역 의료 시스템을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본인은 부산대 병원의 근육외상센터가 아주 잘 돼 있는데도 그냥 무조건 서울대 병원으로 가겠다.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치료 중인 서울대 병원은 이재명의 수술 경과, 현재 상태에 대해 지금 아무런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대신 민주당이 이재명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2006년에 야당 대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2015년에 당시 마크 리퍼터 주한미국 대사가 흉기 피섭을 당했죠. 그때는 세브란스 병원이 치료를 맡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장이 수술 경과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브리핑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은 이재명을 수술하던 지난 2일에 오후 5시쯤에 기자단에 오늘 내로 이재명 대표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40분 뒤에 이재명 관련 브리핑은 취소됐다. 이런 문자를 또 기자단에 보냈습니다. 취소 이유는 안 밝혔죠. 그런데 이형건 서울대 병원 홍보팀장은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 개인정보 등 의료법상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브리핑을 하지 않는 걸로 안다. 자, 좀 애매하죠. 그런데 정부 고위당국자는 병원이 환자 상태를 브리핑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의 동의가 있으면 발표할 수 있다. 이재명의 가족만 동의하면 서울대 병원이 이재명 상태를 직접 브리핑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가족이 동의를 안 했을까요? 본인이 동의를 안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흉기 피섭을 당한 제1야당 대표의 건강 문제는 공적인 문제다. 국민은 민주당이 아닌 담당 의사로부터 이재명의 상태와 관련한 정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서울대병원은 안 합니다. 다른 대형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소무병원 관계자들도 아니 왜 서울대 병원이 왜 브리핑을 하지 않는지 의아하다. 자, 이게 왜 브리핑을 하지 않는지를 브리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이 구석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일정들은 줄줄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야 분당 잠시 멈춤. 이재명 위정교사 대장동 재판도 연기. 이낙연 탈당 창당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죠. 비명계에서는 원래 어제 비명계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최후 통첩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물밑에서는 탈당, 신당, 창당 실무는 차질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 첫 재판이 1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열기로 돼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위정교사를 하는 녹음 파일이 있고 또 관련자들에 다 실토를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재판이 진행돼서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걸로 예상들을 했으나 이게 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8일에서 22일로 서울중앙지법이 첫 재판 일정을 직권 변경했습니다. 직권 변경. 위정교사 사건은 당초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뚜렷해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갑작스러운 피섭이 재판 일정 변수로 돌출을 했다. 그리고 9일로 예정된 대장동, 다음 주 화요일이죠. 대장동 재판도 일단 미루고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 그동안 이 재판은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에 진행해 왔는데 아직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신도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거 뭐 대장동 외에 위례신도시, 성남FC, 백현동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1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총선 전에 이제 결국 1심에 나오기 어렵다.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격주 금요일에 재판이 있는데 19일 다음 달 2일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어떻게 할 것이냐. 2020년처럼 그렇게 준연동형으로 해서 위성정당, 비례대표용 정당들이 나오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전회로 돌아갈 것이냐, 이것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번에 있으니까, 야당 대표가 이번에 있으니까 이 협상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공천심사도 민주당이 늦어지면 국민의힘도 늦어질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섭과 관련해서 과거 200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피섭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취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대전은요? 이렇게 했죠. 대전은요? 했다고 그때 일제히 보도가 됐죠. 그래서 당시 대전이 이 시장 선거에서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 현재 국민의힘이죠. 한나라당이 좀 위험했는데 이게 역전이 됐다. 그 한마디에. 그래서 그 이후에 선거의 여왕 이렇게 닉네임을 얻기도 했었는데, 자, 이 대전은요, 이 말을 둘러싸고 갑자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제목은 이겁니다. 선거 여왕 등극해 한 박근혜 대전은요 발언 진실 논란 대체 뭐길래. 당시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이렇게 평론 같은 것을 계속합니다. 윤여준 전 장관도 그때 선대위원장을 지냈는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어제 또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내가 선거 실무를 책임졌다. 참모끼리 격전지인 대전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말을 만들다가 대전은요가 나왔다. 말을 만들었다는 거죠. 대전은요 말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 박근혜 대표의 공보 특보였던 구상찬 전 의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구상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윤여준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조금 있으면은 박근혜 대표께서 마취에서 깨어나실 텐데 첫 마디를 뭐라고 했다고 발표해야 하느냐고 물어보기에 둘이 언언을 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표가 깨어나서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했다고 이 언론에 브리핑하기로 했다. 그래서 윤여준의 주장입니다. 짧은 발언이 좋겠다고 했고 구상찬이 판세가 박빙인 대전 관련해서 말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답했고 표현은 무엇으로 하나 이렇게 자신이 되물으니까 구상찬이 대전은요 라고 발언을 다듬었다고 주장했다. 윤여준은 정치판에서 그런 일은 많다 이렇게 덧붙이는데 한마디로 자기 작품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박근혜 당시 대표는 그냥 그런 말을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냥 코치한 대로 했든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윤여준의 주장이. 자, 구상찬. 이거 여기에 등장한 구상찬 전 의원이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전은요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했다. 왜 윤여준이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윤여준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착각한 것 같아. 이렇게 반박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상찬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마취에서 계자 대전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다. 이를 언론 대응을 위해서 확인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전은요로 줄인 것뿐이다. 대전은 어떻게 됐어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공유하고자 한 것인데 윤여준이 오해한 것 같다. 그리고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유정복 지금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서 윤여준 전 장관의 말씀은 팩트가 다 틀림으로 잠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이라도 들려줍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마취에서 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마디는 오버하지 말라고 하세요. 였다. 오버하지 말라고 하세요였다. 피습 사건의 강력 대응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잘 알려진 대전은요는 그 다음 날인 22일 선거 상황 보고에 대한 반응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반응이었고 유정복 시장이 1월 병실을 나오면서 병실을 나오면서 마주친 기자 질문에 답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실제로 박근혜 당시 대표가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은. 그리고 유정복 전 시장은 보도 경위도 매우 우연에 가깝다. 자기가 이제 외부 마주친 기자가 질문을 하길래 박근혜 대표가 대전은요라고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연에 가깝다. 보도 경위도 있지도 않았던 내용으로 진실이 왜곡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윤여준 씨를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피습에 또 가려지고 있는 일이 하나 있죠. 김건희 특검법. 이것이 이 정부로 오늘 좀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바로 즉각 거부권을 아마 오늘 행사를 할 겁니다. 임시국회를 열든지 해서. 자,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면은 설 전 재표결 안 할 거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것이 재의결 요구를 하는 거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재의결이 되는데 그것을 국회에 상정 안 하고 계속 끌고 있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설 지나고 그때 재표결에 붙이면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3분의 1을 넘을 수 있다. 그 이제 장계를 쓰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검 법안은 이러면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되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대로 따라할 생각이 없다. 당장 계획이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 양곡법이나 간호법 이런 법원들은 재의결을 그러니까 재투표를 하는 데까지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뭐 10일 내지 20일 이 정도 걸렸는데 여기는 그냥 총선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당은 야당이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키면 자칫 4월 10일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우려한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민주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이 습격당한 상황에서 야당의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어서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민주당도 만약에 그 시점 되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이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마찬가지로 이거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 아니냐 솔직히 그러면서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는 반란표를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특검에 반대하는. 자, 그래서 이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사는 오랜만에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나경원, 이준석 노원에 공천 줄 것 같으니 나갔다고 다들 생각한다. 이준석이 얼마 전에 뭐 탈당을 하고 신당 만든다고 막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 당내 소식에 정통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YTN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근데 당에서는 사실 이준석을 서울 노원에 계속 공천해 주려고 하는 입장이었다. 당이 공천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튀어나가 버리더라. 무슨 본인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변해야지 된다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막 갖다 댔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3번이나 떨어진 노원병에 공천을 하려고 하니까는 거기 가면 또 떨어지니까 떨어질 게 뻔하니까 아예 그냥 짐 싸서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뭐 명분 이럴 듯 저럴 듯한 막 뭐 명분 갖다 붙여가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당연히 공천을 노원병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냥 튀어나가 버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의 신당 창당이 사실 너무 안타깝다. 이준석이 아마 섭섭함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계기로 신당이라는 걸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시점과 명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당선 가능성이 낮아 노원에 줄 것 같으니까 나갔나 라고 다들 그런 생각을 했다. 이준석 신당 파급력? 한동훈 비대위 출발로 이준석 신당의 효과는 상당히 소멸됐다고 본다. 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1월 4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